네, 반갑습니다. 광양시의회 부의장 맡고 있는 백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광양교육지원청 학생자치연합회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산 현장인 저희 광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불편을 느꼈던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시각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변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의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건강한 제안과 토론마당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참석하신 김보라 의원님과 함께 잘 경청해서 저희 광양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의원님들이 14명입니다. 관내 여러 가지 행사 일정으로 인해서 저하고 김보라 의원님만 참석을 했는데 서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참석해서 여러분의 정책에 대해서 잘 경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고등학교 2학년 이승용입니다. 성월이 되었으므로 광양교육지원청 학생자치연합회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탕후루 부치를 분리배출합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 환경시킴이 프로그램 확산.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의무화.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배드민턴 시설 확충. 의사일정 제5항 등하교 시간 시내버스 운행 관련 제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탕후루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최근 우리 동네 현황 및 문제점과 추진 계획과 개선 방안, 기대 효과입니다. 현재 우리 동네의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요즘 10대, 20대 사이에서 유명한 디저트가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탕후루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탕후루 시럽 때문에 끈적끈적해진 바닥을 밟아보셨나요? 이렇게 엉망이 된 바닥을 밟으면 신발 바닥에 시럽이 묻어 더러워지고 걸을 때마다 불쾌한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각보다 쓰레기도 많고 바닥도 끈적해 보여요. 간혹 비닐봉지가 뚫려서 환경미화원분들의 손이 찔려 다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팔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탕후루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추진 계획과 개선 방안입니다. 앞에서 영상 사진으로 보았듯이 탕후루가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 방안입니다. 탕후루를 길거리에서 먹지 말도록 캠페인을 엽니다. 예로 들어 플래카드 제작, 홍보지를 가게에 부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탕후루를 먹고 바로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설치합시다. 그럼 길거리의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죠? 두 번째 방안입니다. 쓰레기 실명제 도입입니다. 실명제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쓰레기 실명제는 탕후루 꼬치와 종이컵에 가게 이름을 각인하여 가게의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탕후루 쓰레기 처리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집중하셨다면 모두 아실 텐데요. 탕후루 막대를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네, 막대를 부러뜨려 막대는 막대대로, 컵은 컵대로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리는 겁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가 말한 해결 방안을 실천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일단 길거리에 탕후루 쓰레기가 줄어들어 깨끗해지고 바닥이 끈적하지 않습니다. 시럽 때문에 꼬이던 벌레도 줄어들어 길을 걸을 때 불편했던 점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즐겁게 길을 걸을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의 환경을 반짝반짝 광나게 만들고 싶은 옥림초등학교 6학년 김한민입니다. 저의 정책 제안 주제는 청소년들이 환경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프로그램을 확대하자와 제발 환경을 보호하자입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이자 동시에 변화의 주체로서 환경을 보호하는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양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이 정책 제안의 배경에는 지구의 골든타임이 7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재 지구는 아픈 환자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는 치료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숲은 과거 10년간 내뿜은 이산화탄소 양이 흡산량보다 20%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지며 더 이상 허파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시골에 작은 마을조차도 쌓여가는 쓰레기와 주변 숲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내고장 광양과 세계 환경 문제를 이제는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위해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는 SNS에서 아기 북극곰의 영상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며 좋아요와 하트를 누립니다. 하지만 아기 북극곰에게 필요한 것은 좋아요와 하트 개수가 아닌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귀찮습니다. 사람들은 편리함을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귀찮음을 이기는 것은 습관입니다. 그렇기에 어렸을 적부터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그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첫째, 미래의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환경의식과 녹색행동은 꼭 지녀야 할 필수 소양입니다. 광양 제철소의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과정과 학교에서 사용되는 쓰레기들이 모이는 사국의 쓰레기 처리장, 예정 중인 목질개, 화력발전소 등 우리 광양의 환경의 실태와 사실들을 모아 광양시 환경교과를 만들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꼭 교육이 필요해야 합니다. 저학년은 우리 마을의 환경 실태, 중학년은 우리 광양의 실태, 고학년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밖 사회를 대상으로 알리고 실천하는 환경 의무 수업이 필요합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의 모토는 지켜져야 하며 그 시작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우리 광양의 청소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광양시의 제로웨이스트 샵을 여러 곳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리사이클링 샵 또는 제로웨이스트 샵이라고 알고 계시는가요? 쓰레기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매장입니다. 식품 및 생활용품에서 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합니다. 빈 용기를 가지고 가서 샴푸와 세제 등을 필요한 만큼 구매하여 플라스틱 사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에는 타도시에 비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샵이 매우 적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검색도 되지 않습니다. 광양읍에 있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로웨이스트 샵은 손님이 없어서 운영이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샵에 대해 시에서 지원해주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변에 많은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생겨 시민들이 쉽게 그리고 자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친환경 비누 및 화장품, 채식 간식,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을 실제로 실천하며 시민들이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을 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로웨이스트 샵과 더불어 광양에 있는 학교에 슈퍼빈 설치도 제안합니다. 슈퍼빈은 플라스틱을 수거하며 재활용하는 자판기인데 작년 저희 학생들은 의결하여 선생님들께 설치를 요청했으나 비용이 비싸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광양 읍사무소 앞에 있는 이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학교 설치를 포기하고 읍사무소까지 선생님 차량으로 2주마다 왔다 갔다 했으나 자판기가 가득 차서 사용을 못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으며 줄이 길어서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어느 날엔 기기 오작동으로 사용을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여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쉽고 편리하게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대부분 한 번만 보고 버려지는 종이 영수증 줄이기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자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종이 영수증 없는 도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사용되는 감귤집 표면에는 화학약품이 묻어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화학약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눈과 기관지가 손상되거나 염증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소화 비만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종이 영수증 발행으로 인한 자원 낭비, 환경오염, 건강피해, 그 밖에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 개인정보 유출까지 좋을 것이 없는 종이 영수증의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의무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잃어버렸을 때 환불이나 보완이 어려웠던 사항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종이 영수증 없애기는 쓰레기 배출량뿐만 아니라 종이 영수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의원님들이 아닌 이 자리에 모인 학생 자치 대표들에게 제안합니다. 화장을 시작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10대들의 화장도 일반적인 문화가 되어가고 있고 심지어 화장하는 남학생 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값비싼 화장품 사용이 자신들에게 잘못된 경제관념을 심고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및 화학약품이 멋있고 깨끗한 피부를 망치며 지구환경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모른 채로 말입니다. 자치 대표 여러분, 10대들의 멋지고 예쁜 맨 얼굴을 장려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생활의 날, 화장 안 하기 날을 정해 실천합시다. 10번의 화장을 5번으로 줄이고 5번의 화장을 3번으로 줄여나가면 지구를 위해 행동에 동참합시다. 청소년들이 미용 산업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경계할 수 있도록 어른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환경보호를 위한 우리의 행동 아닌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녹색 행동을 배우고 실천하여 3살 습관 8까지 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귀찮은 환경보호를 조금이라도 더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광양시를 쉽고 간편하게 바꿔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양다합중학교의 용은송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정책을 제안하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청소년에게 왜 환경교육이 꼭 필요한가와 그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와 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저희 청소년들은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만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먼 일이라며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길거리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길을 걷다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쓰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실제 저희 학생의 친구들이 광양 시내를 돌면서 찍은 쓰레기 사진들입니다. 10분도 채 안 되는 거리를 걸으며 사진은 총 35장이 넘게 찍혔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광양 시내에도 쓰레기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분리수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리수거는 몰라서도 애매모호하게 알아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가끔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순간이 많을 것입니다. 앞서 보시는 사진들은 저희 다한명 동네들을 돌며 각각 마을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분리수거장이 잘 구비되어 있는 동네는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이마저도 올해 이장님이 바뀌시며 설치가 된 공간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분리수거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집에서도조차 제대로 된 분리수거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청소년이기에 청소년만이 완전한 해결책을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야말로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앞서 보신 분리수거장처럼 집에서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다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환경 문제는 개인만 실천하면 결실을 맺기 어렵다는 점, 이제는 정말 환경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환경을 위한 정책,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의무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체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한 학기에 3시간씩 1년에 6시간 의무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광역시청에서는 학교 환경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 환경지원단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에 따라 저희 광양다학중학교에서는 플루깅 활동과 기후위기 프로젝트 같은 환경 프로그램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플루깅이라 함은 가볍게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합니다. 저희 학교는 실제로 2주에 한 번 또는 3주에 한 번씩 플루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 프로젝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진행한 기후위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페트병이나 페트병 뚜껑을 모아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하여 열쇠고리 명찰을 만든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저희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름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읍면 지역에 깨끗한 분리수거장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보신 사진들처럼 분리수거장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다안면뿐만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환경교육을 위하여 광양시청에서 주관하여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강사를 초청해 주셔 강연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학교에서는 올해 순천으로 강연을 오셨던 타일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를 들으며 저를 포함한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환경에 대하여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광양시청에서 초청을 하여 강연을 준비해 주시면 이거야말로 의미 있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대 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청소년들이 환경에 무한한 관심을 보일 것이며 그러면서 당연하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잘 배우고 잘 익히다 보면 생활 속에서도 실천하며 생활 습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더욱더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름다워진 광양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좋은 경제적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너무 탕후루부터 지금 환경 지키기 프로그램 확대, 환경교육 의무화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제안들을 주셨고요. 학생 여러분들께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은 탕후루에 대해서 저도 아이들이 사 먹는 것만 봤지 탕후루 가게에 가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많은 얘기를 들어서 이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그런 분들을 개선할 점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그 방안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요. 두 번째는 이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탕후루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자치 활동 일환으로 이 탕후루 꼬치에 대한 캠페인 같은 거, 거리 캠페인이나 쓰레기 수거 활동 같은 것들을 기획해서 저희 그 환경 단체나 아니면 저희 그 시나 시의회랑 함께 이렇게 캠페인 같은 거를 진행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환경 지키기 프로그램 확대 관련해서요. 지금 그 환경 관련 교과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환경 관련 교과서가 필요하다. 그에 따른 또 그 교육이 좀 체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2번, 3번 안건이 좀 결이 비슷한 것 같으니까 같이 답변을 드릴게요.
저도 정말 이 제안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학교에서부터 환경교육이 의무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아마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광양시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시에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양시장은 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그걸 한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해야 하고요. 지금 광양시에서 학교에 그 환경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과 또 혹시 교과서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바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 백운초등학교 학생회장 6학년 박가영입니다. 저는 5학년부터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를 접하였습니다. 현재 2년째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친구, 동생들과 아주 즐겁게 치고 있으며 이 스포츠를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서 사진은 올해 여수 코리아 오픈 안세영 선수 단식 경기를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정책 제안서를 한번 써보라고 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것을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고민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배드민턴을 치면서 느꼈던 점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였고 제안서가 선정이 되어 오늘 이렇게 의회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제는 중마동 학생 배드민턴 활성화입니다. 광양시 중마동에서도 작년부터 청소년 문화센터 라켓소년단, 상황스포츠센터 1층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생겨나고 그리고 학생들이 출전할 수 있는 배드민턴 대회도 광양시에서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 중마동에 배드민턴을 즐기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청소년의 바른 여가생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중마동 청소년 대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광양에서도 제가 사는 중마동의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가 청소년 친구들에게 더 사랑받기 위한 정책들을 몇 가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잘 알고 있으신 내용이시겠지만 운동이 청소년이 바른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들은 익히 알고 있으시지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성장 촉진, 비만 예방, 운동 지능 향상을 통한 두뇌 발달, 바른 이성하향, 조정장신, 절제 규칙 지키기,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질환 완화, 학교폭력, 왕따, 사회적 예방. 그런데 왜 많고 많은 운동 중에서 배드민턴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어필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은 실내형 스포츠입니다. 축구, 야구, 테니스 등 인기 있는 스포츠가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을 보완해 주어 에어컨과 히터 환경에서도 운동할 수 있으며 날씨로 인한 부상 위험도 적습니다. 개인의 다양한 기술 수준과 선호도에 맞춰 경쟁적 또는 침묵적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게임의 룰과 인원 구성을 조정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배구 축구를 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너무 어렵고 게임을 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기본기가 없이 하는 배구 축구 게임들도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은 조금만 배워도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과 게임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중마동 어르신과 많이 치고 있어서 학생과 어른 화합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중마동 청소년 대상 배드민턴 활성화가 꼭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할 것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이제 순서대로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1. 광양백운초등학교에 청소년 대상 무료 배드민턴 교실을 만들어주세요. 광양 중마동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배드민턴 교실이 유료 청소년 센터에서 하는 라켓소년단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배드민턴 교실이 부족하여 이곳저곳에다 배드민턴을 치는데요. 일반 성인 클럽에 갈 경우 귀가 시간이 늦고 성인들과 실력 차이 때문에 즐기기 어려웠습니다. 성황 배드민턴장은 중간에 큰 도로가 있어 위험하고 해가 진 밤에는 다니기 무섭고 버스편도 많이 없으며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으나 바닥이 마루가 아니라서 장시간 배드민턴을 쳤을 때 무릎과 발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백운초등학교에 배드민턴 교실을 만들어 우리 학생들끼리가 아니라 지도와 관리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는 곳에서 즐겁고 안전하게 배드민턴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백운초등학교가 지리적으로 입지 조건이 좋기도 하고 백운초등학교에는 이미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4개의 마루코트, 대여 가능한 배드민턴화,
라켓 30여 개, 셔틀콕 등등 기본 인프라가 이미 확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배드민턴 대회를 2년째 백운초에서 진행하였고 올해 광역시 배드민턴연합 회장기 전남대회에서도 백운초 체육관을 대관하여 대회를 치렀습니다. 백운초에서 배드민턴 교실이 만들어진다면 지도해 주실 선생님과 학생, 배드민턴 교육에 매우 진심이신 우리 체육 선생님과 관련 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들게 된다면 시간은 월화수목금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주말은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실시하여 학원이나 교회 등의 개인 생활이 끝나거나 그 사이 틈틈이 잠시 들려 즐겁게 운동하고 또 학원 가고 집에 걸어서 편하게 가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안이 중마동에 있는 기존 배드민턴 시설들을 보수 또는 리모델링 해주세요. 배드민턴 구장이 갖추어야 할 여건으로는 1. 관절 방망 및 부상 방지를 위한 충격 완화 마루마다 2. 배드민턴 코트 4개 이상 3. 배드민턴에 적합한 조명 세팅 4. 셔틀콕이 날리지 않을 에어컨 시스템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저는 광양에 있는 배드민턴 체육관에 가봤습니다. 우리 학교인 백운초등학교 체육관, 청소년 문화센터 체육관, 호스코 단지에 있는 어울림체육관, 광양읍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마지막으로 최근 지어진 성황스포츠센터 1층 배드민턴 정용구장, 3층 종합체육관 등을 가봤는데요. 가본 체육관마다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중 성황스포츠센터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로서 성황스포츠센터 배드민턴 전용구장 덕분에 저와 친구들이 즐겁게 배드민턴을 치고 있고 현재 아주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건전하게 이곳에서 운동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부수 리모델링을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1층 배드민턴 전용구장 바닥이 단단한 시멘트 바닥입니다. 이런 곳에서 장시간 배드민턴을 칠 경우 관절에 무리가 누적되고 이는 부상으로 이어지며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곳에서 배드민턴을 치면 무릎이 너무 아파 1층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치시는 걸 꺼리신다고 합니다. 저와 친구들은 아직 어려 몸무게가 가볍고 관절이 유연해 아픔을 많이 못 느끼고 있지만 날이 추울 때나 배드민턴을 오래 쳤을 때 우리 백운초 마루바닥에서 치는 것과는 피로도나 발목 아픔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성황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을 치러 갈 때는 꼭 무릎 보호대와 발목 보호대를 차고 갑니다. 다음 성황 스포츠센터 상층 다목적 체육관에는 12개의 배드민턴 코트 라인이 쳐져 있어 읍의 실내 체육관에서 주로 했던 배드민턴 대회를 이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이 마루 바닥색인 노란 색깔 너무 비슷해 라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인 배드민턴 대회를 그곳에서 많이 치르고 있는데 오심 때문에 어르신들끼리 다툼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곳에서 대회를 해봤는데 오심이 많아 억울하게 진 경우도 많습니다. 위에서 말해본 체육관 사진입니다. 농구 라인은 녹색으로 잘 보이는 반면 노란색 배드민턴 라인은 화면상으로도 잘 안 보이죠. 다른 체육관은 어떤 색 라인을 쓰는지 알아봅시다. 광양청소년 문화센터는 녹색, 고창 국립체육관도 녹색, 장흥 안양초 녹색이고 화순 한의체육관과 동관안중 백운초는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시스템을 가동하면 셔틀콕이 바람에 날려 배드민턴을 도저히 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름에 어느 배드민턴 대회 때는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끄고 배드민턴 대회를 치르는 모습을 구경하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포스코에 있는 어울림체육관에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천장이 낮은데 에어컨 위치가 좋지 않아 에어컨 바람에 셔틀콕이 많이 날립니다. 지하라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여름에는 머리가 너무 아파 환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닥이 나무 바닥이 아니고 오래되어 보수가 필요합니다. 저기 바닥에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바닥이 나와루 바닥이 아니라 들뜸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안 3. 학생을 위한 배드민턴 대회와 학생 믹스대를 만들어 주세요.
대부분의 배드민턴 대회에는 학생부를 따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광양은 지금 1년에 한 번 학생 배드민턴 대회가 열리는데요. 오는 11월 25일에 광양 청소년 문화센터 배드민턴 대회가 열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 교류전, 부모와 함께하는 대회 등 방법으로 앞으로 더욱더 많이 다양하게 광양시에서 학생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학생 승급제, 급수제 등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코리아 오픈,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등 유명한 배드민턴 대회를 광양에서 개최하게 되어 유명한 선수들 경기를 볼 기회가 많아지고 광양시에서도 부수적인 관광을 누렸으면 합니다. 저의 정책 제안은 여기까지입니다. 학생 대상 배드민턴이 더욱 발전한다면 중고등 청소년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청소년의 체력 증진 및 건강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주제로 잡아 재혼을 하여 영광이고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에 관심이 없으신 의원들께는 많은 공감이 가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신 여러분께 매우 감사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시간과 이를 정책서에 만들어 발표까지 해보게 기회를 주신 광양시 교육지원청 장학사님 및 광양시 의회에 감사드리며 정책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등하급 버스 증차를 주제로 정책 제안을 진행하게 된 광양고등학교 이지용입니다. 먼저 버스 노선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광양시 중마동 학생들이 등하교 시 이용하는 8788번의 버스 노선표인데요. 사진을 보시다시피 백운고, 중마고, 광양고 순으로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교 시간 버스 배차 시간표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등교 시간에 탈 수 있는 버스 시간을 가져와 봤는데 도착 시간은 마지막으로 지나는 광양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탑승 시작은 학생들이 많이 탑승하기 시작하는 사랑병원을 기준으로 잡고 저희들이 탈 수 있는 버스를 조사해 봤더니 총 3가지 버스가 있었습니다. 하교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제 먼저 탑승하기 시작하는 광양고를 기준을 탑승 시작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하교 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총 4가지가 있지만 밑에 2가지는 너무 시간대가 늦어서 빨리 타고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실제로 경험해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대상은 중고등 권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먼저 등하교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등하교 방법으로는 버스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도보, 부모님 차를 이용하여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등교를 이용하는 수단인 버스의 만족도를 조사해봤더니 불만족이 만족의 비율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불만족의 이유로 첫 번째는 버스 이용자 수가 너무 많아서, 두 번째로는 버스 배차가 너무 짧아서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되면 좋겠냐는 질문을 드려봤더니 버스를 증차해달라는 의견, 그리고 통학버스비를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 장면 상황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제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버스 안이 가득 차서 학생들이 버스를 탑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로가에 학생들이 노출되어가지고 위험에 노출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저 버스 내부 안의 사진이 오른쪽 사진인데 이미 학생들이 많이 꽉 차서 버스를 탑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학교에서도 수행평가로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해 보고 하면서 이런 정책 제안 기회를 가지게 되어 서명운동을 진행해 봤더니 1000명이 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서명을 진행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정책 제안 첫 번째는 등교 시간에 버스를 탈 수 있도록 7시부터 7시 40분 이때 출발하는 버스가 저희들이 집 앞에서 버스를 탑승하여 등교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버스를 5분 단위로 배차해 주신다면 저희가 등하교 때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하교 시간인 4시 50분부터 5시 20분까지도 버스 배차를 5분 간격으로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하교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학버스비 지원을
통학버스비를 지원해 주신다면 등하교 인원이 통학버스로 분배가 되게 됩니다. 시내버스뿐만 아닌 통학버스를 이용하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등하교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정책 제안 드립니다. 기대 효과로는 저희 학생들은 광양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등하교를 하면서 여러 위험에 노출되고 이런 것들을 줄이고 소비되는 에너지를 좀 더 공부하는데 투자를 해서 저희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광양시 예능장 수영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우리 전당에서 특히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정책 제안이 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여기 오니까 좋아요? 네. 여러분들 학생들이 뭐 초등학생들도 있죠. 중학생도 있고. 그런데 아마 우리 지방자치제도 다 배웠을 거예요. 그죠?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마 말씀 들으셨을 것이고요. 저희들은 우리 지역의 감시 대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양시에서 열심히 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일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이게 효율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시 대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도법이고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으면 우리 광양시에만 필요한 법률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조례를 만듭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 굉장히 굉장히 사무감사를 하고요. 그래서 어제 보면 광양시를 대표하는 사람 시장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장하고 지방의회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들이 광양시민의 대표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항상 주인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에 저희들도 여러분들께서 감시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께서 바쁘시니까 우리 저희들한테 대신 한번 견제 한번 해봐 하고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분들한테 동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은 정책 제안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대구초등학교 우리 백가영 학생이 배드민턴 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우리 많이 좋아하는데요. 우리 대구초등학교에는 지금 동우회에서 저녁에 안 하죠? 그죠? 그쪽은 안 하고 개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질문 주셨는데 우리 성황 스포츠센터에 우리 많이 배드민턴 치기에 다운체육체육관회가 많이 힘들다, 무릎이나 이런 건강상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12월 초에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바다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그쪽에 이제 바닥을 공사가 들어가서 마루바닥으로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동호회 회원들이 많이 즐길 건데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밀려나면 어쩌지 이런 걸 지금 요즘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실은. 왜냐하면 동호회 회원들이 다 치잖아. 무릎이 저기 관절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많이 치고 있잖아요. 그쪽에 토요일 날 그러죠? 어른들보다 학생들이 다 치고 있잖아요. 근데 마루바닥이 혹시나 좋아지면 우리 애들 밀려나면 어쩌지. 지금 이제 어른들이 온통 그 고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게 치기 좋으면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방안을 세워야 될까, 어떻게 학생들을 좀 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다고 해서 학생들 전형이에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음 때 전형 체육관인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족단들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배구체 배드민턴 교실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거는 장담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거는 교육청소관이어서 학교에서 다음에 혹시나 그 전달을 드릴게요. 교장선생님 뵙거나 교육장님 뵈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혹시 배구초등학교에 배드민턴이 필요하답니다. 좀 한번 고려 좀 해주세요라고 한번 건의는 드릴게요. 네. 그리고 3층에 보니까 우리 다목적 체육관인데요. 거기는 원래 배드민턴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1층이 안 좋으니까 3층에 와서 임시적으로 거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줄을 이렇게 그려놨던 거예요. 근데 쓰도록 할 때는 우리 체육관이나 우리 동호회 회원들한테 좀 될 수 있으면 금을 잘 볼 수 있도록 초록이나 하얀색
박가영 그럼 되겠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이제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 다중증 체육관을 만들어 놔서 그걸 또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대회를 열심히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 우리 통학버스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그래도 우리 내년도에 아파트 고략 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서 고략 초등학교 이쪽 그다음에 관양읍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노선을 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를 증차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에 버스 증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정도 가까이 예산이 증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이 노선을 하는 데만 해도 100억이 더 들어요. 그래서 그 노선을 내년도에 더 투입을 해서 버스도 더 지금 투입을 시킬 겁니다.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통과장에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하고요. 뭐 학생 편의적인 부분들, 통학 시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많이 고려를 하고 집행부에다 전달을 합니다. 특히 애들 통학 시간에 이 버스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부분. 광양고등학교도 어제 이야기 나왔고요. 고략초등학교 이야기 나왔고요. 관양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이 부분들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효율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버스 한 대를 투입을 시키면 그 버스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버스 한 대당 1년에 예산이 한 2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낮에 보시면 버스가 별로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투입을 먼저 시켰다가 그걸 멈춰두면 효율성 측면에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시비인데 모든 부분인데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게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일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통합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걸 마련할까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버스 노선 관련해서 지금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지금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각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데서 일정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학생분들께서는 평일에 낮에 이제 진행되는 행사다 보니까 참석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글로 적어가지고 동사무소나 시의 교통과에 전달을 해주시면 아니면 저희들한테 주셔도 되고요. 의회 홈페이지에 글 쓰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올려주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게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빠른 시일에 그런 의견들 있으시면 주시고 또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홍보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빨리 어필하셔가지고 그걸 저희 귀담아 드릴 수 있게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양학생자치연합회 청소년 정책제안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활동해주신 광양학생자치연합회 학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의 체험활동을 도와주신 함께해주신 서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V 하겠습니다. V 말고 하트로 할까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